좀 전에 인사드렸던 안심소득 사업팀장 임미희입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제를 모색하고자 지난해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대표님과 복지, 통계, 경제,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이번에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모니터링단 위원님들 입회하에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선정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날로 15,000가구를 선정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를 마친 후에 서울시 복지재단 주관으로 연구 계획 및 참여가구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단 위원님들께서는 선정 과정 참관과 참여를 직접 하신 후 모니터링 점검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모니터링단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순환의 서울 김윤경 시민기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황진환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연세대 통계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김윤규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딱 맞춰서 오셨는데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영 법률사무소 이미영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출입기자 문화인보 이정민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복지재단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님이신 김상한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추진과 노수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유명석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주신 모니터링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제 2차로 원래 1,100가구를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을 다 마치고 이제 대상자를 선발하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원 집단 1,100가구, 비교 집단 2,200가구를 선정하는데요. 오늘 이제 15,000가구의 1차 가구를 뽑는 이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만큼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서울의 복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복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운영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일자리 구조가 변화되었습니다. AI 기술의 노동 대체로 일자리가 감소되었고 플랫폼 노동자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춰 필요할 때만 고용하는 임시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특히 더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더욱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득 하위 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등 힘들어지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값을 소득 하위 20%의 제가 좀 하위라고 했네. 소득 상위 20%의 평균값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값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율이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2020년 표에 보시면 2020년 2분기에는 5.03배였는데요. 2021년 2분기에는 5.6배로 늘어나서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어 있음을 수치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빈곤선 대비 낮은 선정 기준과 재산의 소득 환산 등 까다로운 선정 기준 등으로 서울시 소득 하위 25%인 가구 121만 가구 중에서 그 어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가구가 88만 가구로 집계되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득 보장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가구 지원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실험이 지방정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와 미국 스톡턴 시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액 지급 방식으로 진행을 소득 실험을 했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미국 아틀란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미국은 100여 개 도시가 가입한 소득 보장제를 위한 시장 모임을 설립을 했고요. 현재 60여 개 도시에서 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구성 운영을 21년 5월부터 구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21년 7월 15일자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1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을 에다가 또 첫 급여 지급을 22년 7월 11일자로 지급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심소득이라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안심소득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기본소득과 음해소득세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본소득은 많이들 아시는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음해소득세는 소득 수준이 기준점보다 낮은 가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높은 가구에는 세금을 걷는 제도로서 본인의 소득과 면세점가의 차이의 일정 비율만큼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 안심소득은 기존의 음해소득세 모델을 응용해서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개요고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저희가 안심소득 급여 산출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저희가 절반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023년 중위소득 85% 기준을 했을 때 월 최대 88만 원까지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현행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으로 저희가 설정이 됐고요. 재산 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로 가장 완화된 기준인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재산 기준으로 적용됐습니다. 지원 단위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가구 기준으로 했고요. 소득 산출은 현행 제도 소득 산출로는 소득 인정액인데 저희 안심소득 소득 산출은 소득 평가액으로 산출하게 됐습니다.
참여 가구 모집 규모입니다. 좀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1단계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1단계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지원 집단 500가구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비교 집단은 1000가구입니다. 2단계는 올해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7월부터 이제 지원 예정인데 50% 이하는 500가구, 50%에서 85%까지 600가구에서 총 1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고 비교 집단은 2200가구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던 1단계는 참여 대상 85% 이하 1단계는 50% 붙였는데 85%는 살아났네요.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2,600만 원, 올해와 똑같은 기준이고요. 500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선정 절차는 작년하고 올해랑 똑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작년에는 3월부터 모집해서 총 33,803가구를 신청을 했고 4월에 1차 선정해서 5월에 조사했고 5월 중순 해서 이제 2차, 3차 마지막에 6월 말에 500가구를 선정했는데요. 500가구 중에서 중도에 포기하신 그 가구들도 있어서 현재는 총 484가구 지원 가구에 비교 집단 1039가구 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올해 추진하는 2단계인데요. 참여 대상은 85% 이하, 재산 기준은 3억 2,600만 원 똑같고요. 지원 집단은 1,100가구, 비교 집단은 2,200가구인데요. 저희가 1월 25일부터 2월 12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총 76,051가구가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1차 추출과 또 4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에는 최종 선정을 저희가 1,100가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집단은 2,200가구요. 4월에는 저희가 중간에 2차는 4,000가구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연구 계획과 선정 방법 등에 관해서 복지재단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연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소득이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제도의 어떤 변화를 대비해서 데이터 축적을 하는, 그래서 정책적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단순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범 사업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연구도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검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그 소득 지원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삶의 전반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실험 설계 모형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소득 지원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 사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안심소득을 지원하기 이전의 상태와 지원을 일정 기간 한 이후에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3년간 지원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는 집단은 2년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2년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원 집단에는 안심소득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비교 집단에는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즉 안심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즉 사전 사후 차이와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집단 간 차이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심소득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성과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크게 7가지 분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과 고용부터 시작해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부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가구주와 가구원의 교육과 자기개발, 그리고 주거 환경,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족 내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어떤 변화, 그리고 삶의 어떤 태도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그 동기부여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1단계의 경우에 총 152문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했고 조사 이후에도 저희가 그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이 변화 상태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 자료 수집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가 반기별로 해서요. 1단계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총 8회에 걸쳐서 동일한 문항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문조사가 양적 데이터라면 저희가 이제 연일회에 걸쳐서 연일회의 질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심층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것들은 설문조사로서는 정확한 값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이용 통합조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적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를 또 확인하게 되고요. 또 저희 데이터와 또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라든가 고용 패널이라든가 가계금융조사, 복지조사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와의 비교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하시는 지원 집단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기록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기초선 조사를 이제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전 사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시작하기 이전에 기초선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6개월마다 중간 조사를 하게 되고 사업 종료 단계에서 이제 사후 조사, 그리고 그 사업이 종료된 1년 이후에 추적 조사까지 해서 총 최대 8회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조사를 가지고 시계열적인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연구의 그 주요 가설이라고 할까요? 기대 효과는 일단은 이 안심소득을 통해서 소득 양극화의 완화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가 갖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얼마나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인가. 또 저소득층들에게 이제 그 안심소득이라는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분들은 주로 이제 소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높을 텐데요. 이에 따른 그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 효과라든가 또 이 안심소득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준소득과 본인 소득 간의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보다 일을 할수록 가계소득이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모델로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모델을 통해서 근로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지 이 문제도 저희가 중요한 성과를 파악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삶의 만족감이라든가 또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건강의 어떤 유지와 같은 점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책 실험이라고 저희 안심소득을 또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이 실험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가구들이 현재 저소득층들을 골고루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참여가구 선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참여가구의 공개 모집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실제 안심노동을 지원받는 가구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보면 69대 1의 경쟁률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제 공개 모집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득재산 조사를 해야 되는데 7만여 가구나 되다 보니 이분들이 또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비용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또 이분들이 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소득재산 조사를 하게 되면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필요한 숫자만큼만 저희가 실제 이분들의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 15,000가구가 이제 소득재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라는 소득 기준과 순자산 기준 3억 2,600만 원이라고 하는 재산 기준을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2차 선정 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4,000가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선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누가 안심소득을 지원받을지 받지 않을지 그게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3차 최종 선정에서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을 저희가 또 무작위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1차 선정은 이제 15,000가구고요. 그 다음에 2차 선정은 4,000가구 이상, 그리고 3차 최종 선정은 3,300가구 이상으로 할 거고요. 가구 규모도 이렇지만 또 표본 추출을 하는 할당 셀이 있습니다. 그 할당 셀별로 저희가 다 정리를 배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정부터는 소득 수준 할당 기준도 이제 추가해서 오늘은 총 12개 셀별로 단순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한 집단 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 과정에 어떤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인 선택이 개입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선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책 실험은 물론 대부분의 연구라든가 조사 과정에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12개 셀별로 하는데 이걸 이제 청화 할당 내지 청화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즉 모집단을 특성을 반영하는 어떤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청을 분할하고 그 청에서 각각의 표본 크기를 설정해서 배분한 이후에 여기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참여가구 선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할당을 했다고 12개 셀별로 할당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는 변수가 가구주의 연령입니다. 세 집단으로 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세 이하 즉 청년층, 그리고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년층, 이렇게 세 기준으로 단계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 지원할 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가구원 수입니다.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 해서 3 by 4로 해서 12개 셀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12개 셀을 저희가 최종 가구가 3,300가구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셀별로 뽑히게 되는 가구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뽑았냐면은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온 서울시의 비율을 저희가 1차적으로 적용했고요. 근데 이제 저소득층이다 보니 노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이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에게도 소득 지원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적용되는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층의 비율은 저희가 조금 줄였고요. 청년층의 비율을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선정 가구는 저희가 오늘 15,000가구를 선정하게 되는데 1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게 되면 각 셀별로 이런 숫자들이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신청 가구가 저희가 총 76,05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신청을 온라인과 또 전화 접수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그 중에 415가구는 서울시 가구가 아니라 타시도 가구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415가구는 빠지게 되고요. 75,636가구가 오늘 이 1차 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차 선정 이후에 가구의 1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구가 소득과 재산 기준이 해당되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신청 가구들은 선정된 15,000가구에 포함된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신청 서류를 접수하게 되고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복지 통합망을 통해서 이제 가구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27일 전에 이제 또 위원님들께서 모여서 2차 선정을 하게 되면 4,000가구가 선정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지원 집단이 1,100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안심소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고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 65세 이상이 아니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서울에서 같이 살고 계시면 그 부모님의 소득 재산도 함께 산정하시나요? 그 부모님 저것을 받기 위해서 네.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그 보장가구 개념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했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자기 소득이 청년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부모님도 서울에 계신데 대학생인데 소득은 없는데 따로 이제 세대 주민등록을 분리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과 합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가구가 아니라 부모님 가구로 인정하는 게 현행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의 어떤 개념이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저희 안심소득이 기존 보장제도와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또 그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개념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청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집할 때는 재산을 모르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소득도 모르고 재산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다 올려드렸고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소득재산 조사를 하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본인의 소득이 뭐 완전히 없으신 분들은 명확하죠. 근데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기준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정확하게는 확정적으로 아실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15,000가구를 뽑아서 소득재산 조사를 하게 되면 일정 비율은 소득이 이제 오버하는 것을 넘는 것으로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소득은 매달 조사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변동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가 이제 그 매달 지금 선정이 되면 지원 집단을 선정되면 매달 이제 사회복지 급여가 지급되는 날짜가 보통 20일인데요. 매달 20일인데 그 전에 저희가 자치구에 이분들의 소득이라든가 또 가구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애가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구의 변동이라든가 소득의 변동 데이터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가 안심소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중위소득이 얼마인가요? 서울시 그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예, 국가에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까 앞쪽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국가에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85% 기준으로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이제 100%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76만 6천 원이 지금 기준 중위소득의 8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국가에서 매년 또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국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이제 상한 뭐한 3% 5%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85%는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중위소득의 85%는 그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설계라는 것은 서울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 안심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하우 상박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OECD에서 저소득층 기준으로는 50%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50 기준 중위 소득 50%라는 것이 조금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그 포괄할 수 있는 그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을 안심소득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물론 8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연구들이라든가 이런 조사 결과들을 판단했을 때 85% 정도가 그래도 투입 대비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투입 대비 복지 사각지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현행 복지 제도를 고려해봤을 때 기준 중위소득 85%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기준 중위소득 100%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적 소득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진행되죠? 네. 그 아까 12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세를 이제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공정한 절차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이제 직접 이제 뭐랄까 결정 버튼을 눌러 주시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겠죠. 좀 작년에는 어떤 위원님은 좀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좀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안심소득 추진과에서 아주 예쁘게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12개의 종이 뭉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마다 이제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3인 가구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주 연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청년 가구이면서 이제 1인 가구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위원님들께 임의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이렇게 뽑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긴장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테스트 겸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마우스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나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저희는 잘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뭐랄까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본 선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기자님부터 하실까요? 네, 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김윤경 기자님이 뭐 1인 가구 뭐 65세 이상에 뽑으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1인 가구를 클릭하시고요. 커서를 옮기셔가지고 예, 한번 테스트. 그 다음에 65세 이상을 그러면 보시면 이제 그 1인 가구 65세 이상을 이제 뽑겠다라는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게 이제 1인 가구 65세 이상 신청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난수 추출 방식으로 무작위적으로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설정되어 있던 가구 숫자만큼 추출 가구 수의 숫자가 들어옵니다. 1200가구가 뽑히고 추출이 됐다면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이디 저장으로 가서 이제 이 파일이 이제 추출됐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저장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은 연습이니까 넥스트를 한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안 나오는데요. 그 추출 후에 이미 추출됐다라고 하는 그 숫자, 아까 1200가구가 추출됐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예, 다른 위원님 혹시 뭐 나중에 이거 할 때 떨려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미리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뭐 안 하셔도 아마 충분히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연습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7분의 위원님이 계신데요. 이건 12개가 있으니까 5분의 위원님은 2개씩 해주셔야 되고요. 2집단씩 해주셔야 되고요. 2분의 위원님은 1집단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부터 이걸 이제 본인이 뽑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걸 한 번씩 그러니까 김영주 제가 보니까 뭐 5분에 2개씩 뽑으셔야 되니까 김영주 교수님께서는 2개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뽑으시면 됩니다. 무작위 이것도 무작위입니다. 네. 되셨고요.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팀장님 이쪽으로 나오실 필요 없이 안쪽으로 해서 돌아가시면서 뭐 2개 뽑으셔도 되고요.
한 개 뽑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보고 남으면 또 위원님 한 개가 뽑으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먼저 김영주 위원님부터 나오셔가지고 그 두 개 들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지금 시작하면 되죠? 네. 자, 주시면요. 제가 (1인) 가구 39세 이하를 뽑아주셨고요. 먼저 1인 가구 클릭하시고 39세 이하를 클릭하시고 네, 클릭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요 나오는 숫자는 접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공표하기 전까지는 첫 번째니까 커서를 내려서 1200가구인지 이때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1800가구네. 1800가구니까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셨고 아이디 저장을 커서에서 1800 커서하고 해주시면 잠깐 거기 예. 커서를 한번 내려주시면 1800가구니까 180이 나오겠죠? 네. 여기 180이고 저쪽에 10이니까 총 1800가구가 뽑힌 겁니다. 네. 여기 아이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결과가 저장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옆에 저희 그 1인 가구 39세 이하. 예. 이렇게 되면 1인 가구 39세 이하는 결정이 난 겁니다. 두 번째는 2인 가구 65세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2인 가구 65세 이상을 눌러주시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총 870가구 선정됐고요. 예, 확인 눌러주시고 저기 아이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미영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인) 가구 40세에서 64세입니다. 3인 가구를 예, 요거 찍으십니다. 네, 3인 가구 40세에서 64세. 예, 스타트 버튼 눌러주십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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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정민 위원님. 네, 4인 가구 65세 이상입니다. 4인 가구 눌러주시고요. 누르셨고 65세 이상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디 저장 한번 내려보셔도 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3인 가구 65세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구 40세에서 64세 이하입니다. 네, 숫자가 많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3,000 가구 뽑혔고요. 아이디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4인 가구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추출되는 표본의 사이즈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황진환 위원님. 이 2인 가구 40세에서 64세 이하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4인 가구 이상이면서 40세에서 64세 이하. 네. 확인 누르시고 아이디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경인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제 3개 셀이 남았습니다. 네, 3인 가구 39세 이하입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 아이디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윤경 위원님은 뭐 1인 가구 65세 이상이랑 2인 가구 39세 이하예요. 네, 1인 가구 65세 이상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홀몸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네, 아이디 저장 눌러주시면 밑으로 한번 내려보셔도 됩니다. 네, 120번까지 있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2인 가구 39세 이하.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15,000가구 이제 선정했고 이분들에게는 아마 서울시에서 그 복지 포털에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문자 안내도 저희가 드릴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 이제 선정이 끝났고요. 아마 다음번 2차 선정에도 참여해 주셔서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